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1차 경선 여론조사 결과 경남에서는 박완수, 김성찬, 박대출, 김재경 등 4명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창원 의창의 박완수 전 창원시장은 박성호 의원을 꺾으면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고등학교와 언론계 선후배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진주갑은 박대출 의원이 최구식 전 의원을 상대로 공천에 성공했습니다. 이 밖에 창원 진의 김성찬 의원과 진주 을의 김재경 의원도 상대 예비 후보들을 누르고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한편 창원 성산에서는 강기윤 현 의원이 단수 추천됐고 선거구가 변경된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는 강석진, 신성범, 이현출 후보를 대상으로 경선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경남 선거구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5선에 도전하는 여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야권에서 2명이 도전장을 낸 창원 마산 합포구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산 로봇랜드와 해양 신도시 사업이 최대 현안인 창원 마산 합포구에는 현재 3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단수 후보로 확정돼 5선에 도전하는 이주영 후보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마산을 로봇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고 도시 재생사업 성공을 약속했습니다. 힘 있는 5선 의원이 되어서 낙후된 마산을 활기찬 마산으로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들을 다 완성시켜서 박남현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양 신도시와 로봇랜드 사업 등 대형 사업의 수익성과 타당성을 재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산 침체의 원인은 일당 독주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산 합포구에도 야당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도록. 이원희 노동당 후보는 현재 영화관 직원으로 일하며 노동당 마산 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만원법 발의와 기본소득 30만 원 보장 관련법 발의 등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최저시급도 못 받고 알바를 전전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그런 분들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 밖에 창원 마산합포에서는 새누리당 소속이던 정규원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여야가 김해 시장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결선 투표에서 탈락한 김정권 예비 후보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하고 1위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검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결선 투표를 통해 후보로 확정됐던 공윤관 예비 후보가 중앙당이 후보 공천을 무효로 하고 2위 득표자를 전략 공천하자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보호자 위주의 우리나라 간병 문화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호자 없는 병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이 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뒤 한 달째 입원 치료 중인 67살 박정희 씨. 주변 도움 없이는 거동이 힘든 박 씨에게 간호조무사는 식사부터 용변 해결까지 하루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반 병동에서 간병인을 쓰면 하루에 8만 원이 들지만 이 병동에서는 4분의 1 비용으로 같은 서비스를 받습니다. 가족이 올라가면은 시간도 없고 애들 다 직장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간병인을 다니려고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이러니까 이런 데 알아보고 왔거든요. 나는 이 오늘 진짜 좋아해. 이곳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상주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면회 시간도 철저하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같은 보호자 없는 병동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병원 내 감염이 일반 병동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환자 부담을 덜고 병원 내 감염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방법임이 입증된 겁니다. 문제는 인력 수급입니다. 쉬고 있는 간호사가 많은 데다 간호대 정원도 늘어나 사람 구하기가 쉬울 것이란 당초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자격을 간호조무사로 한정한 데다 이들 역시 굳은 일을 도맡아야 하는 간병 역할보다는 근무 여건이 더 나은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인력의 비율, 있으면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그 보조원들도 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간호인력 쏠림 현상에 대한 별다른 개선책 없이 보건복지부는 현재 100여 개 참여 병원을 다음 달부터는 전국 400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고등학생들이 의회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 제도를 익혔다는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입니다. 일본 야마구치현 의회에서 고교생들이 참가하는 의회가 열렸습니다. 고등학생들은 현 지사에게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야마구치 현 의회는 고등학생들이 정치와 의회의 역할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고교생 의회를 마련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올해 여름 참의원 선거부터 투표를 하게 됩니다. 自分たちが当事者になっていくんだなっていうのを感じました。積極的に選挙には行きたいと思います。自分の一票が今後の政治に関わってくるかもしれないので、ちゃんと関心を持って政治を見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した。 만담을 통해 자신의 임종을 생각해보는 행사에 150명이 참가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이나 상속 등을 준비하는 과정을 미리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를 익숙하게 하는 슈카츠와 병이 들었을 경우 연명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행사에 나온 만담가 이리후네테이 센조우 씨는 자신의 스승의 유언을 남기지 않아 뜻을 계승할 수 없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부자지만 인색한 남자의 장례식 경쟁 만담도 공연됐습니다. 生き様っていうのはね、いろいろとあるから自分で今思ってることがそのままいけばいいんじゃないかなと。面白かったね。備えたいなと思いました。 행사장에는 전문 사진 작가가 장례식에 쓸 영정을 미리 촬영해주는 체험 시간도 마련돼 숙연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시민부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주보다 한층 더 포근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창원의 낮 기온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국에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비가 지난 뒤에도 춥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내륙은 여전히 영하권입니다. 함안과 의령 영하 2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김해 14도, 창원은 13도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창원을 비롯한 6개 시군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아침과 낮의 공기가 크게 차이 나겠습니다. 진주 영하 1도로 출발해 산청 13도, 거창은 1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시가 조선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이자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 국민이 새 아이를 낳고 5살 때까지 창녕에서 키우는 군민에게 최고 4,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밀양시가 단장면 미촌리에 3,8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대규모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함안군이 올해 시범적으로 저소득층 가구 20곳에 70만 원에 이르는 수도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부 조작에 사용된 2,500명의 주소록이 경남 지역 의료기관과 공공기관에 유출된 뒤 편집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박치근 전 경남FC 대표가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주소록을 건네받은 혐의를 잡고 해당 병원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소록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주 박 전 대표 등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공급량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기관인 부동산 114는 올해 경남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7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이 가운데 일반 분양은 2,5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물량은 지난해 전체 4,200여 가구보다 60%, 일반 분양 1,800여 가구보다 3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진해 군항제 기간 중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주말과 휴일에는 관광객들이 차량이 통제됩니다. 창원시는 진해 군항제 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 4일 동안은 안민터널 입구, 두산 볼보로 입구, 남문지구 입구 등 외곽 3곳에서 관광객 차량 진입을 막고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민고갯길과 장복산길은 셔틀버스 전용 도로로 지정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